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으로 뛰어드는 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때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죠, 사실. 그래서 살짝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이제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성도 크겠죠.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막연하죠.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교육기관, 교육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예를 들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 할 때만 지원을 해줘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근데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업처럼.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 게 창업이잖아요. 이게 어렵죠. 아이디어 대회도 좀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기발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면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목하는 시간입니다. 눈치 보이는데요? 네. 앞자리에 아무나 아시죠? 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이게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긴 한데 그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네. 부상하고 있어서요. 그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걸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이렇게 보면 그 국채 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도 저기 관측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를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 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의 관세를 중화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그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무슨 인간을 폄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에 대해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이제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은 내심으로 드는데 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게 뭐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또 뭐 군사 안보적 용어로 뭐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막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그건 대체 어떠란 말이냐?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죠. 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 이런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또 뭐 제조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쨌든 해결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런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뭐 이런 얘기 있는데